원장님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제일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안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원 블로그 누가 볼까? 블로그를 학교에서도 볼까요? 학교 내신 분석 글을 올리는데 학교 선생님이 혹시 참조하실지 궁금합니다. 약간 내신 경향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요.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죠. 뭐 보시면 어떻고 안 보시면 어떨까요? 자, 블로그를 누가 가장 많이 찾아볼까요? 저는 경쟁업체랑 재원생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원에 관심 있어 하는 학부모님 어쩌다 검색어 걸린 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그럴 확률이 큽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상위 노출은 됐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많이 참조하는 편인데 이 학원 괜찮다 하는 포스팅도 있고 너무 흔한 그림들을 써서 광고 같아서 하나도 안 읽게 되는 글도 있더라고요. 말투가 거북한 블로그도 있고요. 훈계하는 노조 다 안다는 말투. 타겟은 저는 중고등 대상입니다. 학원 홍보와 이미지에 독이 되는 포스팅 말투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이 블로그에 어떤 말투나 어떤 어조의 글을 써야 되냐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목적부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원장님의 목적은 광고의 목적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블로그를 본다라면 그 블로그를 보는 즉 블로그를 보러 오는 학부모님의 목적은 뭘까요? 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연하게 오신 분 아니라면 궁금해서 혹은 도움돼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학원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형 글을 자주 쓰신다라는 거고요. 정보형 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게 뭐 내신 분석이라든가 뭐 교육 정보라든가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신 거고, 궁금해서라고 하는 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정보형 글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금해서라는 글은 약간 감성형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형 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학생 후기라든가 원장님의 교단 일기라든가 학부모님의 반응이라든가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의 이런 글들일 텐데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버무려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글들은 딱히 감성형 글이다 정보형 글이다 딱히 나눠지진 않아요. 두 가지가 다 한 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 목적성을 생각해보고 목적에 맞는 글을 쓰신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글을 다 쓰신 다음에 내가 쓴 글이 학부모의 목적을 채워주는 걸까?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글이었나를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제일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다 쓴 다음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쓰고 한 번에 그냥 올리고 끝이에요. 글은 무조건 쓰신 다음에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고 읽는 사람한테 어떻게 느껴질까를 고민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퇴고라고 하죠. 블로그 글 쓰실 때 가장 필요한 퇴고가 있어야 됩니다. 퇴고. 독자 입장 생각하는 요 작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걸 안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상위 노출이 됐는데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다. 다른 학원 포스팅을 많이 보시는데 광고 같아서 하나도 안 읽게 되는 글도 있고 말투가 거북한 글도 있고. 자, 그럼 뭐냐면 이거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읽고 싶은 글, 잘 읽게 되는 글부터 분석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좋아할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까? 해서 어떤 스타일의 글에 내가 반응하는지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이 글을 분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많은 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읽을 때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 블로그 파트를 가시면 그 이달의 블로그 같은 걸로 해서 이런 글들 같은 경우 좀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감각을 위해서.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는 아니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글들이거나 괜찮은 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형 블로그인 브런치입니다. 다음 브런치.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걸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관련 분야로서 감성형 글이지만 좀 추천드리는 책을 하나 권장을 드린다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추천드려요.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주 작가님 책에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읽는 사람한테 굉장히 뭔가 울림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게 좋아서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이런 글들 같은 이제 언어의 온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뻔한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캔버스를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이미지는 필요하시면 집어넣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지금 요 질문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훈계하는 어조 다 한다는 말투 같은 경우는 이게 글이라는 것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공감해주고 다독여주는 거에 대한 니즈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민감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훈계 쪽의 글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다독여주는 글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도 언어의 온도가 좀 괜찮은 책이 아닌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감성글을 좀 잘 쓰시고 싶으신 분은 언어의 온도 추천드려요. 이게 수필집이긴 하지만 저는 실용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